안녕하세요. 코세코 계측 및 측정기기 솔루션 사업부입니다. 혹시 방송을 보시면서 이 장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하고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뉴스의 한 장면, 드라마 속 촬영 현장, 다큐멘터리의 중요한 순간까지 화면 속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주인공 코세코 장비들을 한자리에 모아봤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방송에서 어떤 장비들이 출연을 하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콘크리트 반발 경도 측정기 KS100D입니다. 슈미트 해머로 많이 알려진 안전진단에 꼭 필요한 필수 장비입니다. 그럼 방송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죠. JTBC 뉴스에서 방영되었으며 분홍 매놀의 위험성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누군가 커뮤니티 같은 곳에 분홍 매놀의 위험성을 알리는 글을 작성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글을 봤다면 불안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매놀 상태가 궁금했을 것 같네요. 분홍 매놀의 정식 명칭은 조화 매놀이라고 합니다. 90년대 후반에 전국적으로 설치되었다고 하네요. 실제로 부산에서는 보행자가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망가진 조화 매놀을 발견하면 지자체에 교체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KS100D로 매놀 뒷부분에 콘크리트를 타격하는 장면입니다. 방송사에서 샘플을 가져와 코세코에서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타격 후 추정 강도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일반적인 콘크리트 강도에 비해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방송 내용을 같이 보셨는데요. 일반적인 현장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분야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다음 장비는 레이더파 철근 탐사기 플렉스 LT입니다. 콘크리트 내부의 철근이나 공급, 관로 등을 찾아내는 핸디형 GPR 장비로 안전진단 3대장 중 하나입니다. 방송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450회 거제 시멘트 안매장 살인사건 편에 소개되었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살인사건을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가해자가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빌라 베란다에 시멘트로 매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장면은 실제 시신이 든 가방이 발견된 장소입니다. 육안으로는 콘크리트 속 가방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네요. 이해를 돕기 위해 그래픽으로 매장된 내부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시신이 웅크린 채 들어 있었던 겁니다. 실제 현장에서 발견된 여행용 가방은 상당히 작은 사이즈였는데요. 그 안에 시신을 유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의 잔혹성을 보여줍니다. 여기서부터 코세코 장비가 등장합니다. 실제 사건 현장과 비슷한 환경을 재현해 콘크리트 아래에 사람이 탐사되는지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데이터가 측정된 화면입니다. 사람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의 데이터가 확연히 달라 보입니다. 장비가 클로즈업된 화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제일 만족스럽습니다. 시멘트로 포장했을 때 구분을 할 수 있었다는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방송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강력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라 마음이 무거웠는데요. 그래도 GPR 방식의 철근 탐사기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매장된 시신을 탐지하고 이를 수사에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한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에 나온 장비는 콘크리트 내부 결함 탐사기 A1040 미라입니다. 초음파를 이용해 콘크리트 내부 상태나 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 고성능 장비인데요. 미라 장비는 무려 2번이나 방송에 등장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SBS 모닝와이드입니다. 그럼 방송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촬영 장소는 경상북도 칠곡군 팔공산이었습니다. 장비를 짊어지고 1시간가량 등산했던 기억이 나네요. 팔공산 관리사무소 관계자분 말에 따르면 산에서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이 부분만 보면 산에서 소리가 나는데 크게 이상하지는 않네요. 소리의 정체는 바로 바위였습니다. 아직도 크게 이상한 점은 모르겠습니다. 등산객이 나뭇가지로 바위를 치자 북소리가 났습니다. 보통 단단한 바위를 치면 둔탁한 소리가 나기 마련인데 북소리가 나는 걸 보니 매우 신기했습니다. 바위를 자세히 보시면 하얀 띠 부분이 있는데 등산객들이 소리가 나는 부분을 두드리면서 색이 변한 것 같습니다. 꽤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한국음향학회 관계자는 바위 안에 공간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현장에서 음파를 측정하는 장비를 가지고 파형을 확인하셨습니다. 경북대학교 교수님은 바위에서 소리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위 내부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는 매우 드문 현상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미라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하얀 띠 부분을 측정하자 내부 공극으로 추정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크기를 추정해 보았습니다. 표면에서 공극이 시작되는 위치를 기반으로 두께와 깊이 등을 추정해 봅니다. 미라 장비의 기능을 활용해 3D 모드로 내부 모습을 그래픽화한 화면입니다. 바위 내부에 공기층이 있다는 추측이 많았지만 비파괴 장비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저희에게도 매우 흥미로운 도전이었고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미라 장비는 드라마에도 출연했습니다. KBS 2에서 방영된 추리의 여왕 시즌2에 미라 장비가 출연했는데요. 드라마는 추리를 좋아하는 평범한 주부와 열혈 형사가 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방송 내용을 보겠습니다. 최강희 씨가 젓가락이 떨어져 식탁 밑으로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젓가락이 떨어지면서 소리가 나게 되는데요.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오른 것 같습니다. 사건에 대한 해결책이 떠오른 모양입니다. 가정집에서 어떤 남자가 살해되었습니다. 회상하는 장면이고요. 아마도 가정집 바닥에 매장되어 있는 시체가 저분이 아닐까 의심이 됩니다. 최강희 씨는 형사 권상우 씨와 의심이 되는 모녀의 집에 가서 추궁을 합니다. 이 장면에서 모녀는 범행 사실을 끝까지 부인합니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동료가 미라 장비를 가지고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하드케이스에 바퀴가 있어 편하게 이동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배우분 표정에도 비장함이 엿보입니다. 드디어 장비가 등장하는데요. 재밌는 점은 장비는 보통 케이스에서 꺼낸 뒤 전원을 켜는데 드라마에서는 이미 켜져 있었습니다. 장비를 바닥에 대고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점은 아직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모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방송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드라마에서 장비가 나온 부분은 매우 짧았습니다. 앞서 보신 다른 방송과 다르게 데이터를 측정하여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없었고요. 개인적으로 일반 시청자분들이 이 장면을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코세코 장비가 방송에 출연한 모습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방송 내용이 흥미로우셨는지요? 코세코는 앞으로도 현장의 생생한 모습과 장비 활용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